OKR은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수립을 해야 되는가. 사실 처음에 OKR을 얘기를 했을 때 뭐 가이드 캠퍼스나 또 여러 가지 개인적인 리서치들을 통해서 다들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시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 OKR이라는 것이 그러면 어떠한 목표를 정했을 때 이게 굉장히 합리적일까라는 것을 좀 생각해 봤는데, 거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러한 핵심 사항들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가장 위에 단계에 있는 조직 비전과 연결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단기, 장기의 어떤 설정들을 이제 어떤 시기들을 정해야 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측정이 가능해야 된다. 그리고 이게 그 사람들이 해낼 수 있는 수준에서의 설정이어야 한다. 그리고 상향식이라는 거, 이제 보텀업이라는 거죠. 처음에는 어찌됐든 위로부터 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위로부터 최상의 어떤 비전은 모두가 가져가는, 공유하는 거기 때문에 위로서 오지만, 그것을 본 가장 최하위에 있는 어떤 직원들, 현재 저희 어떤 상황에서는 아래로부터의 또 한 60% 정도 또 이게 어느 정도 충분히 반영돼야 된다. 뭐 쉽게 말하면 조금 더 고객의 접점에 있는 또 분들의 어떤 상황들도 많이 고려돼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직 전체에 공개돼야 된다. 매 분기 점수까지 매겨야 된다. 이런 핵심 사항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상향식에 의한 설정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60-40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OKR 설정을 할 때는 지금 가장 앞서서도 얘기한 것처럼 어떤 수평적인 조직 문화를 우리가 가져가고 할 때에 여러 가지 외부 환경 변화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음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OKR 설정의 그 시작은 리더십으로부터 먼저 아래로 진행이 되지만, 또 여러 시장과 고객 접점에 있는 직원들의 의견을 다시 수렴해서 결국은 여기 한 40%에서 60%에 잘 이루어진 OKR을 만들면 이게 수평적인 OKR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 부서장급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만약에 어떤 본인의 생각이나 어떤 예상으로 가지고서만 그 비중이 많아서 그렇게 만약에 짜여진 OKR이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조금 더 40% 내지 한 60% 정도까지, 뭐 50%에서 50% 정도까지는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한 번 더 좀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러한 이제 OKR을 이제 수립을 할 때 여러 가지 원칙이 있는데, 이제 앞 글자만 따서 FC 스탬프라는 어떤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좀 이렇게 글로 길게 나눠 있지만, 요 중에서 제가 몇 가지 좀 뽑아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직원들과 대화하면서 공감하는 목표여야 하며,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단순하고, 그리고 단순한 어떤 문장이지만 이게 굉장히 구체적이어야 돼요. 스페시픽 스테이트. 그리고 이게 기간이 꼭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도전적이면서 야심찬 그런 어떤 문장이어야 하고요. 측정 가능해야 됩니다. 숫자가 포함되거나 측정이 가능해야 되고, 이것을 이루었을 때는 완료라는 어떤 입증이 꼭 가능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동일한 부분을 제가 지금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 부분이고, 그러면 이러한 원칙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러면 그 밖에 좀 가져가야 될 것들이 무엇이냐? 기업에 대한 환경 분석과 OKR 도출 절차라고 제가 제목은 붙여놨지만, 부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객과의 환경, 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 지금의 어떤 경쟁사들, 이런 부분들을 모두 고려를 하면서 그 문장들을 좀 뽑아낼 수 있으면 더 좋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MCTRC란 이제 시장, 마켓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고객, 커스터머라는 부분, 그 다음에 테크놀로지, 기술, 그 다음에 라이벌, 경쟁사, 기업의 역량, 컴퍼니 컴피턴시, 이렇게 5가지 요인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서, 여기에 대한 어떤 동향들은 이러한데 이거에 대한 대응은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를 한번 정리를 해보고 생각을 해보면 좀 더 여기에서 필요한 올바른 목표 설정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서 존더도 말한 것이, 그냥 목표를 설정하는 거는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잘못된 목표가 없거나 잘못된 목표를 가져가는 경우도 너무 많기 때문에 목표를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목표를 정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원칙, 그 다음에 어떤 분석을 통한 도출을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그러면 이러한 OKR 도출을 할 때 방법은 그러면 이거 어떻게 나눠야 되냐? 뭐 이렇게 엑셀이라든지 뭐 한글이라든지 뭐 노션이라든지 이런 것들 툴을 써서 어렵게 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제가 배운 방법은, 그리고 OKR에서 지금 가장 많이 추천하고 있는 방법은 이 포스트잇이에요. 포스트잇을 통해 가지고 하게 되는데, 잠시 요거 시간을 한번 가져보기를 좀 가져왔으면 하는데요. 제가 여기 이면지를 좀 드릴 거예요. 지금 이면지를 나눠 드리고, 그리고 나서 중간에 펜이 있습니다. 제가 펜도 준비를 좀 드렸는데요. 지금 많이는 아니고 우리가 이미 설정한 목표들이 있을 거예요. 각 부서에 설정한 목표들, 오브젝티브죠. 그거를 한번 작성들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KR까지 저희가 작성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합당한지 아니면 조금 수정이나 개선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같이 봤으면 좋겠고요. 이 포스트잇을 드릴 테니까 포스트잇에다가 적으시고 A4에 붙여주세요. 네, 노란색에는 오브젝티브, 네, 목표를 하시면 되고, 주황색에는 KR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 있는 이미 우리가 설정한 OKR이 아닌 것도 더 추가해서 작성해 보셔도 됩니다. 네. 이미 우리가 설정한 목표를 작성해 보시고, 그리고 설정한 KR을 작성해 보시고요. 여기서 설정하진 않았지만 이거를 위해서 이것도 하면은 좋을 것이다 라는 것까지 작성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서로 얘기를 하셔도 돼요. 브레인스토밍을 하면서 작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는 처음에 OKR을 이제 가질 때, 분기가 바뀔 때 어쨌든 새로운 OKR을 설정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분기에서 해야 되는 어떤 목표를 만들어 보고, 이것을 측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그 핵심 결과를 주황색에다가 작성해 보시겠습니다. 예, 한번 작성해 보셨으면, 예, 옆에 계신 분과 바꿔서 한번 읽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뭐 바꿔서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또 본인이 쓴 것과 이제 그 다른 사람이 또 이렇게 읽었을 때 또 느낌이 다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같이 해서 읽어봤을 때 그렇게 나오면 될 것 같고, 지금 제가 이렇게 해보자고 한 방법이, 사실 지금은 저희가 어느 정도 세팅을 1차적으로 했고, 그리고 또 가장 최상위에 있는 우리 플래너의 그 비전은 일치하지만 그 안에 또 상세하게 가서는 또 조금 세분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부서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나 팀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부서나 팀원들에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브랜드 팀이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있는 4명의 인원이 최대한 우리가 다음 분기에 해야 되는 목표가 뭘까라는 것을 자유롭게 씁니다. 그게 5개가 됐든 10개가 됐든 자유롭게 써서, 그러면은 그게 이제 목표를 다 모아요. 목표를 모았을 때, 우리가 이거는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그거를 이제 선호도 맵이라 해가지고 몇 개 중복되는 거를 이제 놔둡니다. 그러면 4명이서 생각을 했을 때
어떤 부분 목표는 3명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목표가 있을 거예요. 그런 목표를 모았을 때 이거는 우리는 무조건 가져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투표가 많이 된 목표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포스트잇을 만들고 나고,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몇 가지, 2개에서 3개 정도가 이제 결정이 될 겁니다. 그럼 결정이 된 포스트잇에서 그 하위에서 또한,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목표, 오브젝티브를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케어를 가져가야 될까? 적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5개가 됐든 10개가 됐든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적은 다음에 모아서 또 중복되는 거, 비슷한 말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럼 그거를 이러한 목표에 연결시키고 이렇게 했을 때 그 중요도와 적합도가 어느 정도 이제 구성이 되고, 그러면 거기서 구성된 OKR에서 이제 목표치, 어떤 수치적으로 우리가 측정이 가능한 수치, 그리고 또는 정성적으로 어떤 상태나 이러한 요 정도 수준인데 요 정도 수준으로 더 끌어올리겠다, 이러한 이제 핵심 결과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존 도어는 이러한 문장으로 한번 읽어보라고 이제 좀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좀 영문이라서 저도 이게 몇 번이고 읽어보고 이렇게 번역 툴을 어투를 바꿔보려 했는데, 지금 한번 본인이 작성하신 걸 한번 보시면 요 문장을 넣었을 때 그게 좀 어느 정도 수긍이 가고 이해가 가는 문장이라면 제대로 잘 쓰신 겁니다. 우리는 지금 작성하신 그 핵심 결과로 측정이 되는 오브젝트 목표를 수행하겠다. 우리는 이러한 핵심 결과가 측정되는 목표를 수행하겠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4가지 아까 앞에서 얘기한 것들을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아까 이 포스트잇을 하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방법은 그러면 몇 가지 나온 오브젝티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얘기하는 것은 아이젠하워 시간 매트릭스라고 해서 중요도에 따라서 긴급도에 따라서, 뭐 이거는 설명 안 해도 우리가 약간 상식적으로 이미 알고 있는 어떤 생각들일 거예요. 그래서 긴급하고 중요한 것, 중요하지만 안 긴급한 것, 또 긴급하지만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 것, 나머지 중요하지도 않고 긴급하지도 않고, 이러한 것들로 나눠서 업무들을 배분할 수 있고요. 다만 현 시점에서 대표님 비롯해서 임원 팀장에게는 중요하지만 조금 안 긴급한 거, 여기서 말하는 거는 뭐냐면 어떤 3개월 단위뿐만 아니라 1년, 3년, 5년 정도도 조금 더 길게 내비친 어떤 것들은 인재 육성, 중기 사업 계획 수립,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기에도 해당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목표들을 우리가 세팅을 하고 나면 어찌됐든 여러 가지 부서와 팀 곳곳에 OKR들이 있을 거예요. 그 OKR들 중에서 가장 상위의 레벨에 있는 그 20% 정도의 목표는 결국은 우리가 이 올 한 해 또는 올 3년, 5년 안에 이루어 나갈 최종적인 조직 목표의 80%를 차지한다. 이런 파레토 룰이라고 하는데, 이건 어느 부분에서도 굉장히 적용되는 그런 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앞서 잠깐 나왔던 도전 목표와 필수 목표인데요. 미국 심리학자인 존 윌리엄 애키슨의 연구에 가면 어떤 상황에서 노력이 훌륭한 업적으로 이어질 확률이 50대 50일 경우에 가장 높은 동기부여가 나타난다. 무슨 말인지 좀 처음에 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구글이 이러한 목표 유형을 지금 사용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매출 10억이다 라고 이렇게 목표를 세웠어요. 근데 이게 무조건 가능해요. 이게 시장이 잘 되든 안 되든 무조건 가능하면 100% 되는 거기 때문에 필수적인 목표인 겁니다. 필수 목표. 근데 여기서 어떠한 자신감이 무조건 10억은 가능한데 이게 또만 잘 되면 뭐 한 13억에서 15억은 하지 않을까? 만약에 그걸 세팅하고 싶다면 도전 목표라고 목표 유형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달성 자신감은 약 50에서 70% 정도로. 그러니까 이 이후에 우리가 측정을 할 때 필수 목표를 달성하면 우리는 그래도 달성했구나 라고
만족을 할 것이고 또 행복할 것이고, 그러나 그 이상을 만약에 생각지도 못했는데도 우리가 달성을 한다면 그건 역시도 이것을 이룬 부서나 팀은 동기부여가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하는 게 도전 목표와 필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목표 유형들도 우리가 활용해 볼 수 있다. 조금 완벽하지 않은, 어떻게 보면 모두의 어떤 약속이 되지 않은 약간 예상 외 범위의 목표가 도전 목표이지만 그것을 이뤘을 때의 만족감은 필수적인 목표를 만족했을 보다 훨씬 정말 뜻밖의 난 그 상황이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더 클 것이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OKR을 수립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뒤에는 조금 빨리 진행합니다.